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력망의 핵심 원자재인 구리 가격이 올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며 2년 만에 톤당 $10,000를 돌파했습니다. 지난달부터 큰 폭으로 상승한 구리 시세는 올해 들어서만 16.4%가량 올랐고 연 저점 기준으로는 21.9% 뛰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오늘 의대 교수들의 집단 행동에 대응해 의료 대응 인력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또 필수 의료 보상을 강화해 혈과 스텐트 시술에 대한 수가를 2배 이상 높이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달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1년 8개월 만에 90%를 돌파했습니다. 고금리 여파로 얼어붙은 상업용 부동산과 달리 지난달 아파트값 상승세가 법원 경매 열기로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10배) 이상의 시원한 수익을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의 텐베거 진행의 조미지입니다. 주식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꿈꿔봤을 법한 텐베거, 바로 10배 이상 상승한 종목을 가리키는 말이죠. 저희 정호의 텐베거가 여러분의 품에 1000%의 상승률을 안겨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작하기 전에 본격적인 오전장 흐름 짚어봐야겠죠.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빅테크주들의 실적 호조에 강세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특히 나스닥이 2%가 넘게 올라주면서 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는데요. 전날 깜짝 실적을 발표한 알파벳은 이날 배당금 도입과 더불어서 $700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까지 밝혀가면서 주가가 무려 10%가량 급등해졌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실적 호조와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세 가속화에 힘입어서 이날 1.8%가량 올랐고요. 이 두 기업의 실적 호조에 AI 대장주 엔비디아는 6.2%의 깜짝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양대 지수가 모두 미국 빅테크발 훈풍에 힘입어서 상승불을 켜주면서 기분 좋게 이번 주를 시작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지금 바로 코스피 지수 보겠습니다. 네, 반도체주와 금융주의 동반강세 속에 전거래일 1% 이상 오른 코스피,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85% 올라가면서 2678선 지나가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도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하루 만에 매수 우위로 돌아서줬는데요. 오늘 여전히 계속해서 동반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나홀로 팔자세 보이고 있는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짚어보시죠. 지난주 금요일 강보합권에서 마감한 코스닥, 오늘은 0.67% 상승폭을 더욱 확대해가고 있고요. 860선을 넘어서 86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동향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거래일 연속 매물을 팔아냈는데요. 오늘도 계속해서 추가로 외국인이 매물 팔고 있고요. 여기에 개인까지 가세해서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내 포트를 어떻게 꾸려갈지 오늘도 고민 많이 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여전히 종목 상담 창구 활짝 열어놨는데요.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또는 문자 샵 0082번, 유튜브 댓글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수익률에 시원하게 홈런을 날려봐야겠죠? 김선윤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현재 우리 시장 굉장히 순조로운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요. 이번 주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좀 다수의 이런 국가들이 휴장 일정이 있는 데다가 또 FOMC까지 겹친 만큼 실적 호조에 비해서는 관망세가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자, 우선은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실적 회사들의 실적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 증시 기업들이 움직임이 어떻게 나올지 고민이 좀 있는데 우선은 나쁘진 않아요. 네. 근데 이제 기대치 자체가 높다 보니까 좀 증시가 빨리 가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울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 보시자면 요거 요즘에 굉장히 좀 핫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탐욕 앤 공포 지수라고 아실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40포인트였는데 42포인트까지 야금야금 올라왔습니다. 뭐 아직은 공포 구간이긴 한데 30포인트 정도까지 갔다가 이렇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엔비디아 막 몇 달 전에 급등하고 할 때가 이제 70하고 76, 78 이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상황. 근데 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30포인트 초반, 40포인트 요 아래로 내려가면은 되게 싼 구간이다, 바닥 확인되는 구간이다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돌려 세우고 있다는 거.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중요하게 포인트로 보는 게 이제 뭐가 있냐면 꼭 보셔야 돼요. 코스피 지수인데요. 이거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BOJ에서 엔화를 금리를 건드리지 않고 있어요. 네. 채권 매입만 한다고 건드리지 않고 있어요. 근데 엔저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이 상황이 좀 바뀌기 시작하면은 달러 약세로 좀 돌려 세우면서 원화 강세가 나타나면 시장에 좀 외인들이 유입이 되면서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일본 BOJ의 역할이 사실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달러 지수 안에 일본이 차지하는 역할이 꽤 크거든요. 뭐 캐나다, 유로, 뭐 유로화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실 시장이 엄청 크게 가긴 좀 애매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 뉴스 기사를 올려드렸지만 시장을 좀 바닥으로 보고 있는 듯한 모습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냐면 한 260조 원 정도의 자금을 대선 전에 푼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바이든 쪽이 조금 현재 급해요. 질 것 같으니까. 자, 그 돈이 자금이 시장에 풀리게 되면은 시장 어떻게 될까요? 하반기에 풀릴 가능성이 현재 좀 열려 있습니다. 시장 또 무섭게 갈 겁니다. 기업들 실적 불안했지만 2분기 실적 좋단 말이죠. 그렇죠? 3분기 어떻게 될까요? IT 중심으로 해서 간다는 거죠. 또 뭡니까? 모건이었나요? 어떻게 해요? 엔비디아 우리 살 거야 샀어 이거 지금 기사화 시켜버렸고. 그렇죠? 주가가 가는 그림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닥 확인은 뭐다? 끝났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강조를 드려왔었던 내용이잖아요. 바닥을 좀 확인 중인 상황이다. 연장선 얘기를 드렸어요. 연장선 얘기를 제가 지난주까지 연장선입니다. 바닥 확인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부터의 움직임과 또 향후의 그림들 주말 동안 나왔었던 미국에서의 여러 얘기들을 딱 확인해 보니 기사들을 보니까 바닥 확인은 이제 끝났다. 상승 그림으로 가겠구나. 그 중심에 뭐가 있을까? 엔비디아 매수 들어오는데 기관에서. IT밖에 없어 사실. 대안 자체가 IT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외인이든 기관이든 슬슬 다시 국내로 유입이 될 거고 여기서 하나만 도와주면 좋겠는 게 방금 말씀드렸었던 BOJ에서 좀 금리 좀 만져주면 안 되겠니? 지금 왜 그렇게 자꾸 니들 엔저 이렇게 심각해지는데 괜찮은 건가? 요것만 BOJ가 조금만 도와준다면 달러가 좀 약세로 바뀌면서 외인들이 국내 증시로 유입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요. 금리를 건드리면은 외인들이 일본도 많이 들어갈 거고 우리나라 많이 들어올 건데 일본 주식 사실 안 빠지고 있거든요. 잘 가고 있잖아요. 참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요거가 가장 키포인트. 좀 전 세계 금융시장을 조금 흔들고 있으니까 재미가 있나 보지? 응? 그죠? 근데 요것만 좀 잡아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것은 이거 꼭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7월부터 우리가 공매도가 된다는 거. 공매도 금지 연장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하고 6월까지 뭐다? 6월까지는 쭈루룩 시장은 어떻게 IT 중심으로 간다는 겁니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오늘 약간 지지부진해. 엔비디아 갔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했는데도 지지부진해. 답답하죠? 그냥 기회로 보시면 돼요. 스트레스 받으실 거 없이 기회로 보시면 된다. 그리고 삼성과 하이닉스가 안 가니까 오늘 무슨 현상이 발생합니까? 그 외에 코스피 시총 상위주들이 다 움직여요. 그렇죠? 재밌습니다. 뭐 오늘 많이 두산 뭐 시작해서 자동차도 움직이고 다 가고 있어요. 금호석유부터 시작해서 롯데케미칼 뭐 다 갑니다. 화학주들이 좀 뛰고 있는 모습들 나오죠. 뭐 물론 중심에는 어쩔 수 없이 뭐 전선, 구리 이런 테마가 가고 있고 뭐 유리기판 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시장의 중심에는 이 내용을 기억을 하시고 대응하셔야 된다는 거 꼭 체크하시고요. 시장은 바닥을 확인됐다. 이제 바닥 확인 끝났다. 상승 분위기로의 움직임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시장 대응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바닥 확인을 드디어 끝마친 모습입니다. 또 미국에서는 대선 전이죠. 이 하반기에 양적 완화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 주셨고요. 또 일본 BOJ의 엔저 개선책에 따라서 달러 약세, 더 나아가서는 외인 수급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 관련된 이슈들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새롭게 떠올랐을지 참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장 전에 5가지 꼽아주셨습니다. ICD, HB테크놀로지, YC캠, JNTC, 그리고 FNS테크까지 꼽아주셨는데요. 먼저 이 오늘의 관심주들 보기에 앞서서요. 어제 장전 관심주였죠. FST, 오늘도 시초가 대비 무려 13.6%의 추가 상승이 나와줬고요. 또 대원전선은 15%가 넘는 이 추가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또 오늘 장전에 짚어주신 HB테크놀로지 시가 대비 최대 4.5% 이상 움직여졌고요. 또 YC캠은 무려 20%가 넘는 21.5%의 슈팅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장이 좋아서 상당히 기대가 큰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 추가로 볼까요? 근데 이제 오늘 드린 종목들이 나쁘진 않았어요. 항상 평균 5개 중에 3개 정도가 3% 이상 움직이더라고요, 평균적으로.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자면 YC캠 오늘 드렸는데 급등이 이런 식으로 오늘 장중에 26% 올랐거든요. 이런 식으로 오르다 보니까 뭐 평균 수익률 자체는 5개를 똑같이 사서 대응만 잘 하신다면은 항상 수익은 좀 잘 나요. 근데 이제 하나씩 볼 건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 YC부터 해서 대원, 전선 이렇게 먼저 볼게요. 자, Y 차트 보면요. 금요일까지 해서 움직임이 굉장히 괜찮았어요. 잘 갔습니다. 편입은 4월 19일 날 했고요. 오늘 고점 기준으로, 죄송합니다. 금요일 고점 기준으로 50% 이상 수익이 좀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도 아직 깨지진 않고 있는데 약간은 좀 윗꼬리 상황이 좀 달려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의심스러운 거예요. 조심해야 될 구간 자체가 어느 라인이냐면 우선 1차 구간은 금요일 종가가 가장 위험하긴 하지만 혹여나 더 깨질 경우는 금요일 양봉 상황에서 절반대 가격적으로는 한 13,300원 정도 자리가 깨지면 진짜 위험한 자리를 바뀌는데 우선은 1차 구간대가 깨지기 시작하면은 조금씩은 분할 매도하시는 전략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YC캠 보여 계신 분들 차트 보시면 신고가 패턴이었고 이거 보고서 말씀드리고 이렇게 먹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삼성전자 이슈도 있고 이래저래 다 좋은데 우선 중요한 건 뭐다? 오늘의 자리가 깨질 수 있는 자리가 조금씩은 나오기 시작했으니 조금 조심해보자. 이 두 라인 확대하겠습니다. 이 두 라인에 맞춰서 가격적으로 종가였었던 한 14,000원대 부분 깨지면 일단 조심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약간 깨져서 13,300원대 오면은 더 조심하셔야 되고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대원전선이 쉬지 않고 올라갑니다. 일전에 한번 드리고 잘 먹었고 다시 한번 편입을 지난주 금요일 날 대응을 해드렸고요. 금요일 날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시가 대비해서 오늘 고가까지 해가지고 40% 이상으로 수익이 나고 계신 현재가에 매도를 하시더라도 한 30% 후반대 정도 수익이 나고 계실 겁니다. 근데 금요일 날 상한가 들어가 버리고 일단 상한가 들어간 종목은 기본적으로 다음 날까지 보는 게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아마 매수 대응하신 분들은 그냥 바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냥 즐겁게 이 수익이 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우선 신고가 패턴으로 가고 있는 자리라 추가적인 흐름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재밌는 게 뭐냐면 거래량 자체가요. 터졌거든요. 그죠? 보이시죠? 이게 오늘 아직 지금 12시인데요. 여기 터졌어요. 조금 더 간다는 거죠. 그러면 거래량이 최근에 급등 시작했을 때의 거래량 비교해서 보더라도 더 갈 수도 있거든요. 이러면은 슈팅 더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대원전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만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수익이 더 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FST 같은 경우도 오늘 움직임이 추가로 나와서 오늘 좀 윗꼬리다고 떨어지긴 했는데 17%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다가 수익이 안 나다가 멈춰 있었어요. 금요일 날 추천드리고 얘가 그냥 멈춰 있다가 오늘 갔어요. 오늘. 그래서 오늘 보면은 장중에 분봉으로 보니까 아침에 이렇게 1분봉입니다. 튀어 올랐다가 쭉 빠졌어요. 그래서 이미 이거는 이제는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끝나냐면 일봉으로 봤을 때 여기 라인 보이시면 신고가 패턴이긴 하지만 깨지 말아야 될 라인을 깨버렸어요. 여기 전고점 라인, 이 라인들이 있죠.
그래서 이 자리가 이제 깨져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조심하셔라. 뭐 또 갈 수도 있겠지만은 다른 종목 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은 YC캠인데요. 이거 이제 오늘 드렸던 종목이고요. EUV 관련해서 이제 연구 개발 중인 EUV 펠리클 이슈가 됐는데 삼성전자에서 미 텍사스 공장에서 이제 이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거기에 아마 납품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가만히 붙어 있다가 갑자기 이제 팡 튀어 올라간 종목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기사가 나오면서 별 움직임 없었거든요.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튀어버렸습니다. 튀어버렸어요. 이거 당연히 뭐예요? 수익 실현하셔야죠. 뭐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 넘어가는 거 뭐 기다려 볼게 하지 마시고 항상 그래요. 팔 때는 생각하셔야 될 게 좀 더 기다려볼까 더 갈 것 같은데 생각 드시면 그냥 파세요. 거기다가 더 뭐 꿈을 집어넣지 마요. 그냥 파는 거는 기계적으로 팔아야 돼요. 그래서 올려치면 먹었으니까 정리하세요. 더 갈 수도 있어요. 신경 쓰지 마요. 내가 이제 매도하라 그랬는데 더 가니까 아이 너 김소연 전문가 팔라고 더 갔어. 배 아파. 주식하지 마세요. 그 마인드면은. 그런 거 안 돼요. 아셨죠? 정리하시고 수익 보시고 다른 종목으로 또 수익 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는 거고요. 종목은 매일 아침 나가요. 8시 55분경에 나가고요. 지난 이제 토요일 날 이틀 전에 저희가 이벤트 진행을 했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물을 정말 많이 뿌렸거든요. 선물 개수가 30개가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중복으로 받으신 분들도 있어서 그렇지만은 30명 이상이 받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2,300명인데 3,000명 이벤트도 할 겁니다. 나중에 또 할 거니까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고요. 같이 좀 공부하시는 그런 좀 하루가 되면 어떨까 짧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YC캠, 지금 이 시각에도 20%가 넘는 상승률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매도 사인 주셨고요. 이 관심주들은 저희가 개장하기 전부터 저희 김선윤 전문가께서 공개를 해주시니까요. 남은 실적 시즌을 주도할 유망주들 미리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직도 투자 고민으로 가득하신 여러분이라면 저희 아직도 종목 상담 활짝 열어놓고 있죠.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 유튜브 댓글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늦게 신청을 주시면 시간 관계상 진행이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그러면 이어서 텐베거를 향해 달려가는 종목들이죠. 김선윤 전문가의 수익률 베스트 탑 10 지금 바로 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익률 베스트 탑 10 만나보고 왔는데요. 현재 지금 이 시각 오늘 오후 들어서 시총 상위단 위주로 좀 파란 불을 켜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서 만나본 종목들 중에서 저희가 특징주를 꼽아서 자세하게 분석해 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삼성이랑 하이닉스는 꼭 봐드릴 겁니다. 제가 가능한 한 현대기아부터 해서 삼성, 하이닉스는 가능한 매일매일 리딩을 해드릴 거니까요. 그냥 뭐 보시면 돼요. 특별한 건 없죠. 근데 원체 비중을 전 국민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항상 체크를 좀 해드립니다. 자, 근데 이제 삼성이 좀 재미가 없어요. 하이닉스 차트랑 비교해 본다면 삼성전자의 움직임 자체가 조금 많이 아쉬워요. 하이닉스는 그런대로 좀 뭐라 그럴까? 버티는 느낌이 나. 그쵸?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깨진 모습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받지 마세요. 네. 그냥 좀 빨리 갔고 좀 떨어진 것도 빨랐지만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강조드리는 2분기에 엔비디아 이슈 좀 늦으면 어때요? 결국 갈 건데. 추세는 우상향이 분명하다고요. 이 전체 추세에서 이렇게 가는 그림을 우리가 이렇게 이 그림을 보고 항상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계속 이 종목은 가고 있다는 거. 요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 다 좋아요. 뭐 흔들리지 마시고 홀딩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하이닉스 사실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도 없어요. 잘 버티는 것 같아요. 금요일 날도 다시 대반등 급등이 나왔고 오늘 뭐 살짝 빠지는 모습이긴 하지만 뭐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쉬운 건 삼성인 것 같아. IT 관련주 중에서. 근데 모건 쪽에서도 이제 엔비디아 매수를 시작하는 것 같고 미국 내 증권사 금융기관 쪽에서 엔비디아가 많이 빠졌다라는 인식 자체가 쌓이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얘들도 따라가는 그림, 삼성 따라가는 그림이 나올 거라는 거를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 빠졌다고 하이닉스 들고 있을 걸, 옮길 걸 하지 마시고요. 홀딩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현대차 모비스 빠지고 있긴 한데 현대차 좀 볼게요. 현대기아는 좀 괜찮은데 현대는 계속 강조드렸었던 이 라인을 통해서 보시면 돼요. 박스권의 이 하단 자리를 뚫고 올라오는 그림과 상단을 뚫고 올라가는 그림을 우리가 그냥 지켜보시면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죠. 돌파했고요. 여기 상단에 딱 걸려 있어요. 그렇죠? 근데 시장이 지금 야금야금 가잖아요. KB금융이 주가가 뭐 때문에 갔어요? KB금융이? KB금융 금요일 날 엄청 많이 오른 거 아시죠? 금요일 날요 보시면요 종가로 9.6% 올랐어요. KB금융이. 근데 오늘도 1% 상승 나오는데 뭐죠? 주주 환원책, 배당에 대한 이슈들 분기마다 3천억씩 이슈가 빵 터지면서 갔단 말이에요. 현대기아도 주주 환원책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 엄청난 계산을 하고 있을 거라고요.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하지? 그 이슈를 언제요? 6월 정도에 나온다고 했단 말이죠. 근데 KB금융이 주가가 움직이는 거. 그리고 최근에 배당을 갑자기 안 하다가 한해서도 주가 급등 나오는 거고 주주 환원책에 대해서 좀 예민하게 뭔가 회사에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회사들은 주식이 튀어 올라가고 있어요. 현대도 그 그림을 그릴 거고요. 기아도 그릴 거예요. 근데 현대가 핵심이에요. 무조건 현대가 제일 먼저 얘기할 거고 제일 자세한 전략을 공개할 거라고요. 근데 지금 뭐예요? 그 기대감 때문에 가는 거고요. 이 상단 라인을 조만간 이 박스의 상단을 조만간 돌파하면서 갈 거다. 꼭 보셔야 돼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현대는 진짜 계속 입에 달토록 얘기한 거. 여기 급등 나왔을 때 파실 분들은 파셔라. 그리고 횡보했다. 그렇죠? 박스 누리고 있다. 그리고 또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여기 뚫고 내려가고 그 다음 다시 여기서 절대 못 파신 분들은 파시면 안 돼요. 떨어질 때 파시면 안 돼요 그랬잖아요. 내가 홀딩 하시라고 반등이 있을 거라고. 올라갈 때 얘기한 게 아니라 떨어질 때 이 하단 자리 깨면서 떨어질 때 뭐라 그랬어요? 이미 놓치신 분들은 팔지 마세요 그랬잖아요. 내가 반등이 있을 거라고 바로 반등 나오고 가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상단 자리 돌파하면서 간다고요. 구조 자체가 그렇다고요. 계속 얘기해도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지만 뭐 매번 그래 왔으니까 뭐 어쩔 수 없고 어쨌든 주가는 갑니다. 제발 부탁드리는데 홀딩 꼭 하셔야 됩니다. 기아도 마찬가지다. 네, 기아 아셨죠? 똑같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보면 모비스가 빠져요. 모비스가 많이 빠져요.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그렇고 뭔가 조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리포트들도 안 좋게 나오고 이래저래 좀 나왔어요. 뭐 수급 상황 보니까 외인과 기관들이 매도세를 좀 강하게 하는 모습이 좀 포착이 좀 됐어요. 특히나 오늘 외인들이 매도가 잡히긴 하는데 그냥 저는 그래요. 일시적인 조정이다. 오히려 이렇게 하락이 나온 다음에 오늘 바로 사시는 게 아니라 모비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면 이 하락을 멈추고 되돌림 반등이 나오는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뭐 오늘 마지막일 수도 있고 하락 멈추고요. 멈출 거예요. 그러면 바로 반등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말고 내일부터라도 만약에 조정이 더 나오잖아요. 굉장히 매수하기 좋은 자리가 돼요. 모비스는. 단 한 번도 현대기아 모비스가 갑자기 크게 차트가 이제 완전 다르게 가는 적은 없어요. 같이 가요. 약간의 등락은 서로 다르겠지만 결국 큰 그림을 볼 때는 같이 간다고요. 똑같잖아요. 가치관이 같으니까 갈 거예요.
여기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아셨죠? 홀딩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우선은 대형주 위주로 좀 봐드릴 테니까 중요한 종목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IT 관련주 삼성은 매수하기 참 좋은 자리니까 잘 관심 갖고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선윤 전문가의 텐베거 종목 오늘도 마찬가지로 대형주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기아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언제 어디서 팔아야 하나 걱정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오늘도 종목 상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저희 신청 받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 유튜브 댓글로도 신청 받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3가지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희 정호의 텐베거는 오늘도 열심히 달려갑니다. 저희 상담에 앞서서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상담 시에 수집된 여러분의 개인정보 절대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으니까요. 이 부분 안심하시고요. 저희 그러면 첫 번째 종목 만나봐야겠죠. 반도체주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프로텍 같이 볼 텐데요. 매수가가 46,200원, 보유 비중이 18%가량 좀 들어와 있는데 현재 상당히 좀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보면요. 3주 전에 이제 관련해가지고 주가 관련해가지고 좀 안 좋은 그런 악재가 있었는데 과연 여기에서 반등을 성공할 수 있을지 저희 전문가님 말씀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예, 프로텍인데요. 매수가가 46,000원이세요. 언제 사셨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가능한 한 전화를 주시면 좋아요. 상담할 때는 46,200원이고 언제 하셨는지 매수를 모르겠어요. 이게 2월에 하셨나 싶기도 하고요. 아마 뭐 4월엔 안 하셨겠죠. 그렇죠? 이때는 이슈가 터졌던 게 뭐냐면 회계 처리 기준 위반해서 이제 남부지검에서 이제 검찰 기소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회계장부 조작 이슈예요. 예.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의 누락됐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큰 건이에요. 굉장히 큰 건이라 이날 자체가 보면은 분봉으로 잠깐 볼까요? 며칠이었나요? 4월 4일인데 보시면 아침에 이제 이슈 이렇게 터져버리고 주가가 주저앉았다가 다시 회복을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일봉으로 돌아가 봤을 땐 다 흘러내리면서 깨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저 내용 자체가 잠깐의 정지 상황이기도 하고요. 회계장부 조작에 대한 부분이 이게 분식회계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 이슈 자체가 프로텍이라는 종목은 계속 괴롭힐 거예요. 저도 저때 당시에 기사를 보고서 야, 프로텍 이거 한동안 힘들겠는데 싶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계속 힘들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당분간 어떻게 갈지 오는 모르겠는데 저도 참 원치는 않지만 보시면은 우리가 항상 라인으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매수가 자리는 좀 없애버리고 이게 큰 차트의 흐름이잖아요. 그나마 이제 최근 보면은 약간의 되돌림 반등이 좀 나오곤 있어요. 이 자리에서 되돌림이 좀 나오곤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버팀목을 하고 있는 이 하단의 자리잖아요. 이 하단 자리잖아요. 이 하단 자리를 현재 이탈했다가 살짝 되돌림이 나왔어요. 가격적으로는 얼마냐면 4만 원대 근처인 것 같아요. 4만 1,000원 정도, 4만 원인 것 같습니다. 약 4만 원 자리를 만약에 여기서 반등 못 나오고 또 깨버리게 되면은 이게 완전 갭으로 떠버려요. 이 자리 보면은. 그렇죠. 여기에 뭉쳐 있죠. 호가창 자체가 이 가격대가 얼마나 되냐면 25,000원대가 나와요. 한 3만 원 아래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 풀이에요. 이거는 프로텍은 굉장히 머리 아파요. 그래서 비중이 그 퍼센트이신가 싶기도 하는데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머리 아파요. 한동안은 이거 기대를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거 반등 나오더라도 이 회계장부 관련한 이슈 검찰 조사건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 조사 한번 시작하잖아요. 몇 년 걸리기도 해요. 네. 그래서 뭐 최소 1년 정도는 괴롭힘이 될 거예요. 이 종목에 대해서. 근데 계속 그 얘기가 계속 나오고 물가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반복이에요. 네. 차라리 이런 부분이 참 그 공시화 안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럴 수도 없으니까 알릴 의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선은 당분간은 기대하지 마시고 혹여나 이슈가 나와서 주가가 조금이라도 올라간다 싶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리를 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 4만 원 정도잖아요. 근데 매수가가 4만 6천 원이시면 한 14, 5% 정도 마이너스시잖아요. 근데 그 정도면은 혹시라도 깨지게 되면 20%대까지 떨어지게 되는 마이너스가 무조건 20% 넘어가면 팔아야 돼요. 손실 구간에서. 그게 아니고 반등을 기다려 보신다면은 매수가 근처만 오시더라도 이거 바로 파셔야 돼요. 아셨죠? 기대하지 마시고. 당분간 이 이슈가 계속 괴롭힐 수 있어요. 회사는 좋은 건 저도 아는데 이 이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래 정지가 되는 이슈 중에도 회사가 새롭게 오너가 바뀌었어요. 근데 바뀌면은 회사를 산 오너 입장에서는 깨끗하게 정리된 회사인 줄 알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 대표 횡령건이 있다거나 이걸 숨기고 있다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회사 어떻게 돼요? 거래 정지돼 버려요. 네. 굉장히 잘못된 관행이라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일이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시들은 굉장히 위험한 공시니까 말씀드렸던 거 참고하셔서 잘 대응해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앙 에너비스 들어와 있는데요. 매수가가 24,0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20%입니다. 주가가 중동 리스크로 4월 들어서 들썩였다가요. 오늘 좀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8% 이상 좀 급락 보여주고 있는데요. 응급 처방이 필요할 것 같네요. 전문가님, 어떤 처방이 필요할까요? 단타 치려고 들어갔잖아요. 그럼 단타를 쳐야지 안 나오면 어떡해요? 그렇잖아요. 언제 샀는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유가도 그렇고 이게 왜 이거 안 파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유가에 대한 이슈, 전쟁에 대한 이슈 자체가 한 달을 끌었다고요. 시장에서 한 달을. 한 달을 계속 얘기했는데 그럼 급등 나오면 팔아야지. 그 이슈가 계속 갈 줄. 그러니까 잘 보세요. 생각하시는 수익률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짧으셨을 거야. 근데 주가 이 위로 더 가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발생해야 되는지 아세요? 3차 대전 터져야지 가요, 더 위로. 안 간다고요. 항상 단발 이슈라고요. 3차 대전을 바라는 나라는 그 누구도 없어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더 격화될까요? 유럽에서 직접 끼어드는 순간 3차 대전이잖아요. 안 끼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려가지고 물자를 주는 거잖아요.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에서 자꾸 도와주고 유럽 도와주는 거 3차 대전 입장이지 사실 보면은 따지고 보면은. 그런데 왜요? 3차 대전 얘기를 표현을 안 하잖아요. 누구도 원치 않는다니까. 올라갈 때 팔았어야 돼요. 이건 이제 기회가 날아간 거예요. 지금 이제 뭐 이스라엘 쪽에 뭐 가자 지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슈 자체가 이게 또 터질지 모르겠는데 이런 약간의 시끄러운 이슈들은 길게 못 가요. 똑같은 내용이 터지고 또 다음에 또 터지잖아요. 한두 번은 가는데 몇 번 반복되면요. 그렇죠? 사람들은 익숙해져가지고 반응을 안 해요. 더 크게 나오지 않는 이상. 그렇잖아요. 사람 심리가.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쉽지 않아요. 혹시나 반등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거 다시 다 떨어져요. 다시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요. 최악인 경우 17,000~18,000원대까지 열어 두셔야 돼요. 여기 다 떨어질 거예요. 다 떨어질 거고요. 혹시라도 반등 나오면 후딱 파셔야 됩니다. 갑자기 또 중동발 이슈가 더 커지게 되면 모르겠는데 근데 유가가 오를 만한 건덕지가 지금 조금 없어요. 애매해요. 더 갈 수도 있다고 하긴 하지만 전쟁이 나기를 바라시는 건 아니시겠죠? 네. 그래서 우선 저는 요거는 가능한 반등 나오면 빠르게 정리하시고요. 투자 실패하신 걸로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좀 편하실 테니까 그 생각 갖고서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H 들어와 있는데요. 매수가가 21,140원, 보유 비중은 10% 들고 계십니다. 저희 계속해서 어떤 처방 받아볼지 저희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고 올게요. 지난주는 전화가 많이 오시더만 오늘은 또 금요일 이어서 전화가 또 안 오시네요. 상담을 바꿀까요? 전화만 상담되는 걸로? 그러면 전화를 하시려나? 예. 대화를 하면서 해드려야 조금 이제 내용 전달도 딱 받으시고 하다 보니까 약간의 어느 정도는 좀 충격 요법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 자, 단가 보니까 21,000원, 아유 고생 많으시고 고생 많이 하고 계시네요. 21,100원 정도. 주가 조금 나름 괜찮은 자리였어요. 제가 봐도 괜찮은 자리였고, 추세 자리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그래도 지켜줘야 될 라인이었는데 화딱화딱 깨버렸네요. 자, 근데 이제 하단 자리 인식되는 게 여기 이 정도? 그러니까 차트 추세 자리로는 현재 구간대에서 사실 더 이상 내려가는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이때는 사실 코로나 때였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던 것 같고, 여기 바닥이고 바닥 자리 눈에 들어오고 이제 여기 자리인데요. 여기서 이제 사부작 돌리는 게 좀 필요한데, 고점 라인 기준으로 살펴보자면 차트 대응만 우선 해보자면은 딱히 문제점은 안 보여서 이 구간대가 좀 여기 뭉쳐 있는 구간대만 체크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구간대가 있는데 매수하신 가격대 부근부터 해서는 한 번은 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문제되는 건 없는데, 다만 이제 이게 차트가 이렇게 펼쳐서 그렇지, 이거 몇 년 차트냐면요. 이거 지금 6년 차트. 네, 그래서 좀 상세하게 조금만 더 라인을 당겨서 한번 봐드릴게요. 매수가까지. 이거 우선 홀딩을 하셨다가 이슈화 되면서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수급적인 부분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뭐 돌아오려면 체민하는 것 같고, 빠졌는데 이 정도면 1차 반등 구간이 여기 18,000원대 구간에서 19,000원 정도 사이인데, 여기 오면 다시 한번 상담 주실래요? 18,000원에서 19,000원 정도 사이 오면은, 지금은 그 정도까지 반등 나올 것 같으니까 여기 나오는 거 보고서 거래량 터지는 거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래량도 조금 안 붙어 있어가지고 상승 나올 때 좀 체크해봐야 되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살짝 오르긴 하는데 약간 애매해요. 그래서 우선 지금은 이 거래량 자체가 안 붙어요. 좀 다르죠? 이거 붙어줘야 돼요. 최소한 60만 주, 70만 주, 50만 주 이상 나와주면서 가주면서 100만 주까지 나와주면서 18,000원, 19,000원대 나와줘야 그 다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난 다음 판단해야 돼요. 우선은 BH는 거래량 보시고,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진다 오늘, 평상시보다 이상하다 하면은 전화 걸 준비하시고 연락 주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저희 시간 관계상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고요. 저희는 이어서 텐베거 메이킹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을 향한 추월 차선 텐베거 메이킹 시간입니다. 저희는 먼저 이전에 만나본 종목들 AES부터 받아봐야겠죠? 전문가님, 오늘 AES 종목 뭐가 있을까요? 오늘 좀 중요한 종목 얘기를 할 거예요. HLB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장중에 낮에 HLB 관련해서 글을 올려드렸어요. 내용을 밑에다가 숨겨놨더니만은 많이들 들어오셔서 보시더라고요. 근데 꼭 봐야 돼요, HLB가. 약간 지금 이게 차트 흐름 자체가 고민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보자면, 매도 사인 이때부터 드렸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강연회 때는 제가 HLB를 검색해서 다 보여드렸죠. 여기서 보여드리기 좀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토요일 날은 좀 편하게 할 수 있다 보니까 들어가서 사이트 여러 가지 다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글을 적어드렸습니다. 검색해서 보세요. 있습니다. 자, 매도 사인 드리고 안 돼요 하다가 이걸로 볼까요? 안 돼요 하다가 이제 뭐라고요? 제가 돼요로 이렇게 바꿨죠. 이때부터. 그래서 갔어요. 수익이 최소한 아무리 수익이 안 나도 제 리딩 보고 따라 하신 분들은 10% 이상 나야지 정상이에요. 많이 나신 분은 15% 이상도 있을 거예요. 네. 그쵸? 맞아요. 이거 아니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마음대로 하신 거예요. 네. 근데
금요일 날 차트 상황에서 분봉 상황을 보면은 갑자기 시장이 무슨 난리가 났듯이 요거 HLB 분봉인데요. 화다닥 깨졌다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마감을 했어요. 물론 매도성이 안 나갔어요. 근데 오늘 상황을 보면은 약간은 좀 스트레스풀하는 게 뭐냐면 약간 분봉을 오늘 상황으로 당겨서 보자면요. 여기 아침에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다가 살짝 주저앉다가 약간의 되돌림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5분봉으로 보겠습니다. 요 상황이거든요. 살짝 깨질라 그래요.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전거래일에 깨졌다가 올라왔다가 다시 다음 날 깨고 내려가거나 좀 있다가 며칠 뒤에 확 깨는 경우가 나오면 그때는 무너지는 케이스들이 은근히 있어요. 네. 그래서 혹시나 제가 위험하기 때문에 뭐라고 올려드렸냐면 글 보신 분들 있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10만 5천 원짜리가 깰 경우에는 뭐 한다고요?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10만 5천 원짜리. 여기에 이제 5분봉상의 봉자리기도 하고 봉 끝자리기도 하고 꼬리는 제끼고 네, 여기서 혹시라도 HLB를 가져가시는데 5월 26일 날이 이제 이 최종 이슈화예요. 그래서 그 전에 무조건 팔아야 되는데 10만 5천 원짜리가 깨면은 이거는 1차 위험 구간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한 수익 실현 하시는 게 좋아요. 적게라도 우리가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혹시나도 나는 그냥 이 정도면 만족해 하신다면은 뭐 수익 실현 하셔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한번 배팅 한번 걸어보자 생각에 약간 리스크하더라도 저 김선윤 저 인간 말 들어보고 10만 5천 원 안 깨지고 버티면 다시 갈 수도 있으니까 기다려보자. 아니면은 깨진다면은 에이 실패네 그러고 그냥 수익 실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쉽죠? 이렇게 해드릴 거니까 요 라인만 기억을 하시고서 대응을 하셔라. 그래야 또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자, HLB. 자, 여러분 방송에서 제가 생각해 보시면 방송에서 제가 매일매일 장전 종목을 5개씩 AS를 해요. 글로 올려드리죠. 장전에. 들어가 보시면 있어요. 그런데 매일 장 종목이 또 나가. 바닥에 있는 종목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리딩하는 종목이 하나씩 있어. 그렇죠? 굉장히 자주 얘기하는 종목이 있다고요. 삼성, 하이닉스, 현대기아 말고도 이렇게 하나씩 있거든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이런 종목을 제가 뭐래요? 또 매도 스타일도 드려. 글도 같이 올리는 종목은 이거 한 개야. 많이. 뭐다? 이거는 이런 종목은 요거 끝나고 나면은 또 하나 또 해드릴 거라는 거예요. 뭐 물론 이제 제가 기업 방문 다녀온 종목도 정말 많이 올라가는데 그거 아니고서도 약간 이런 대형주급으로서도 제가 방송에서 꾸준하게 리딩을 해드리는 종목이 있다고요. 잘만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방송만 보셔도 재밌게 수익 나실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른 종목 물려 계시고 뭐 못 사신 분도 계시겠지만 일부만이라도 조금 제 방송에서 종목을 한번 다만 한 주씩이라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떤가 추천을 드리니까 한번 한 주 사셨으면 커피값은 나왔잖아요. 10만 원짜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고 다음 종목을 뭘 받으려야 되냐면 요거 볼게요. ABL 바이오가 움직임이 다시 나오는데 오늘 장중에 좀 많이 올랐어요. 장중에 이제 8%까지 급등이 좀 나오다가 약간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요. 이건 이제 그 알츠하이머 학회 이슈도 있지만은 이 추세의 하단 자리 보고서 이슈가 뒤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추세 하단에 있었는데 추천을 여기서 드렸단 말이에요. 하단에 있었는데 이슈는 이 여기에 있으니까 날짜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할 만하다. 전고점까지 본다 말씀드렸죠? 근데 라인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약간 윗꼬리 달고 떨어지긴 했는데 조금은 더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볼게요. 어차피 7월 달 말에 이슈니까 당분간은 약간 등락 거듭하면서 갈 수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홀딩 해보자까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AS 종목, 저희 기출 종목이죠. HLB와 그리고 HL 바이오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텐베거 메이킹 시작해 볼 텐데요. 지금 이 시각 양대 지수, 외국인과 기관이 지지해주면서 0.7%가량의 상승세 계속해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오늘 오후장 전략 그리고 주목해 볼 만한 종목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시장은 뭐 특별한 건 없을 겁니다. 그냥 요 정도
정도 수준의 상황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뉴욕 증시의 움직임이 어떻게 좀 나오냐. 1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뉴욕 증시의 움직임 자체가 이번 주에간 어떻게 흘러갈 거냐. 근데 이제 실적 시즌 때문에 시끄러웠던 거에서 실적 시즌이 거의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건 뭐냐면 기관들이 이제 2분기 실적, 하반기 실적을 토대로 해서 매수하는 종목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미국 기관에서도. 그래서 뉴욕 증시 상장돼 있는 종목들이 뭐가 움직이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겠다 싶으니까 참고하시고 오늘 종목은요. 좀 가벼운 종목일 수도 있는데요. 시총은 무겁습니다. 자, 크래프톤입니다. 바닥에서 좀 되돌림 반등이 좀 최근에 작년 하반기부터 끝자락부터 나왔고요. 그리고 꾸준하게 가고 있고 크래프톤은 종목을 모르실 수도 있지만은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은 아실 거니까 그 이슈를 좀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약간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다크앤다커 모바일 게임이 테스트 참가자를 5만 명 모집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사실 이 5만 명이라는 수치가 큰 수치가 아니에요. 작은 수치기는 한데 배틀그라운드도 처음에는 약간 지지부진했다가 갑자기 빵 터졌거든요. 그래서 약간 크래프톤의 좀 게임 특성상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기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1분기 가서 2분기 꾸준하게 일단 올해 실적 자체도 괜찮거든요. 1분기 실적도 아래 나가는 건 1분기입니다. 1분기인데 뭐 잘 나왔기 때문에 문제되는 건 전혀 없다. 그래서 꾸준하게 한 번에 상승을 보고 또 하나 차트상으로 보는 것은 이 하단 자리에 의미를 좀 두고 싶다. 하단 자리에서 터치하면서 터치했고요. 반등 나오는 종목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 살짝 내일 빠질 수도 있겠지만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짧게는 안 봐요. 인도 쪽에 뭐 게임 활성화되고 있고 또 하나 중국 쪽이랑 우리가 다시 한번 손을 잡고서 뭔가 이슈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파노 이슈도 있고 이래저래 좀 중국 쪽과 그간 시끄러웠지만 관계성이 좀 회복이 될 거라 보거든요. 더 이상 관계가 나빠질 수는 없겠죠. 사실 중국이 미국이랑 이제 우리 보복할 거야라고 하긴 했잖아요. 오늘 기사 보면은. 근데 이제 우리나라와 이 게임 이슈 자체는 거기에서 좀 번외로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 걱정은 없지 않을까. 그래서 좀 기대를 갖고서 조금 더 체크하시고 조정 나올 때 매수 대응 하시는 걸 추천드리니까 참고하시면서 대응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크래프톤 살펴봤습니다. 작년 말부터 되돌림 반등 나와주고 있고요. 또 매출과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기대감이 굉장히 큰 종목이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어서 김선윤 전문가의 베스트 10 종목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정호의 템베거, 아쉽지만 저희는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 바닥 확인을 끝마치고 반등세에 접어들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주는 크래프톤, 다크앤다커 모바일 테스트 참가자가 5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또 오늘 오후 시장에서는 여전히 IT주와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모두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투자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그러면 이만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